아베가 고투 캠페인으로 일본을 단 하루 만에 뒤죽박죽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도쿄도민은 제외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여행사들은 충격을 받게 했고 일본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도쿄도민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려고 내린 도쿄도민 제외 결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황당무계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서 고투 캠페인은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뒤죽박죽을 소개합니다. 여행을 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고투 캠페인은 22일부터 도쿄도를 제외한 46개 부현에서 실시됩니다. 아베는 도쿄도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면서 부랴부랴 도쿄도민 제외 결정을 급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도의 여행사에는 도쿄도민들의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도에 있는 사계절의 여행이라는 여행사에는 16일 저녁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는데 6만여 명의 회원이 대부분 도쿄도 내 거주자라는 것입니다. 2월 하순부터 매출이 거의 제로였는데 이번 캠페인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죠. 이렇게 도쿄 시내에 있는 수백 개의 여행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도쿄 도민들이 여행을 취소하면서 물어야 하는 취소 수수료는 일본 정부가 부담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소 수수료 손해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사고를 친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또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도쿄 도민들은 캠페인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도쿄도를 통과하거나 도보로 여행하는 것은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쿄 도민들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지방 주민들은 도쿄도를 활보하고 여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촉을 막겠다는 것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위험한 때에 일본 전역에서 매일 북적북적 잔치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검문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불편함과 꼼수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지바현에 있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를 방문하기 위해 주로 도쿄도의 숙박시설에서 묵으면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 방면을 여행할 경우에는 도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숙박을 하면서 도쿄도의 여행 투어를 활용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쿄도를 여행하지 않고 통과를 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쿄도를 마음껏 활보하고 여행을 하면서도 고투 캠페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령들이 인터넷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도쿄도민들이 C19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투 캠페인에서 제외시킨 것인데 도리어 지방의 주민들이 도쿄도를 여행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돌아다니는 일본인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해서 도쿄도민과 지방 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는 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쿄도를 제외한 수도권은 공동생활권인데 도쿄도민을 제외한다고 해서 접촉과 왕래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19 방역대책은 큰 구멍이 생겼고 일본 전역에 확산되게 생겼다는 불안한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라 현재 일본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C19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관광업계에 돈을 그냥 줘라. 정말 위험한 캠페인이다. 지금 지방도 C19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아베의 책임이 틀림없다. 관광업계는 주머니가 두둑해지겠지만 일본은 완전히 폭망한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캠페인 뒤에 숨어있는 이권이 상당할 것이다.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캠페인이다. 오사카현 등 C19가 확산되는 지방이 많다. 도쿄도만 제외해도 소용없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 체크인할 때에는 여행객들은 면허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도쿄도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도쿄도민들은 이미 일본의 지방에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일본 정부에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외출이나 여행을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도쿄도민과 도쿄도의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도 아베에게는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쿄 도민들과 관광업계는 당장 여행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7월 10일에 갑자기 22일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일정을 22일 이후로 잡으라고 강력하게 발표한 아베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정부의 발표를 믿고 예약을 급히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베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책의 실수를 왜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C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위험에 빠뜨린 지도자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을까요? 한국의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산업의 중추신경과 다름없는 반도체 산업을 괴멸시키고자 수출 규제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나온 것 치고도 너무 강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 전쟁이다 혹은 한국과 단교 수준까지 가려고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며 양국 관계가 파탄이 난 것입니다. 아베 내각의 의도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한일 관계 사상 가장 강력한 정책을 주도한 것이 이 경산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의 삼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내고 있어 귀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죠.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완성품을 만드는 외국 업체를 자국에 유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체제를 서둘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내에 제조 거점을 확보해 반도체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 생산 노하우를 확보해 반도체 산업을 재건한다는 구상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 업체에 수년간 수천억엔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 및 인텔과 더불어 반도체 시장의 빅3인 대만 TSMC를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벌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나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자행하면서 그 목표는 삼성이라 했던 일본의 경산성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연스럽게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도 이미 사실상 수출 규제가 더 이상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의미 없게 됐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일본의 일부 업체는 이미 한국에 법인을 차려놓고 한국 회사로 다시 태어나 한국의 물품을 공급하려 합니다. 일본 회사이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요 소재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정체성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업체들이 생산하는 것은 모두 한국의 GDP로 들어갑니다. 또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많은 소재 부품들이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경산성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치나 재료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키웠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수 있으나 완성품 시장에서는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삼성과 협력을 논하고 있는 주요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그럼 일본에서 삼성이 완제품이나 패키지 제품에 대해 강력한 것을 모르고 수출 규제를 했냐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일본 당국은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수출 규제를 밀어붙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절대 수출 규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지만 자민당의 보수파 의원을 비롯해서 아베 총리 중심의 일본 내각은 우선 한국의 반도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위협을 가해 경고를 하자고 나온 겁니다. 한국에 혼쭐을 내줘야 다시는 일본에 달려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자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TSMC가 미국 텍사스 등으로 이전의 움직임을 보이고 반도체 회사들이 글로벌 흐름에 따라 합종 연횡이 이어지자 일본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일본 돈이라도 퍼부어서 유치해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5G 관련 각종 모바일 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의 파이는 커가는데 일본은 그 가운데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며 반도체 주요 물자와 같은 소재 산업도 갈수록 추월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 유치는 일본이 자금을 대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만의 TSMC는 화웨이 대항마로서 미국의 공장을 옮기는 움직임이고 화웨이와는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에 압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TSMC를 컨트롤하는 상황이 들어가므로 일본에서 TSMC 공장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SMC는 작년 11월 도쿄대와 공동연구소를 세우는 등
일본과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을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의 지진 문제 때문으로 과거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 공장이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어서 글로벌 업체들은 예민하고 전력 공급이 중요한 반도체 라인을 일본에 세우길 꺼려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특성상 단시간 정전이 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삼성과 같은 기업은 현금 보유량도 많기에 돈을 퍼붓는다고 일본과의 협업을 허락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불과 1년 전에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리겠다고 한 이야기를 잊었는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지리적으로나 여러가지 일본과 가장 협력하기 쉬운 나라였을지는 모르나 이젠 반도체 분야야말로 일본과 가장 일하기가 꺼려지는 분야가 됐습니다.